반갑습니다. 이제 어제가 지금 중복이 지났는데 날이 참 아주 이제 참 한여름이 지금 다가온 것 같네요. 말복이 이제 언제 올라온가 지금 월복이 되나 안 되나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정도가를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정도가 지금 후반부로 지금 우리가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할 부분이 차 말법 오 시세하니, 이 차자가 이 뭔 차자인가 하면요, 이제 슬플차, 슬프다, 슬프다. 그래서 이제 말법이 그 슬프다 말이죠. 그게 이제 슬플차, 그 말법이 슬프다. 그리고 이 악자거든요. 악자는 악이 아니라 오라고 읽어야 됩니다. 오. 그래서 이 오는 뭘 뜻한가 하면은 이제 그 싫어한다. 싫어할 오. 이제 그렇게 지금 오 시세라. 그게 이제 이 차 말법 오 시세. 이제 이 말은요, 슬프다 말법이요. 그 말법이 오면은 시세가 있잖아요. 그 말법에 해당되는 세상의 흐름이 있다 이 말이죠. 세상의 흐름. 그 말법에 해당되는 세상의 흐름을 이제 이 정도가에서는 시세다 이렇게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한다면은 이제 미워한다, 두려워한다, 이제 이런 뜻이죠. 이제 말법의 그 세상의 현상들을 이제 두려워한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그 표현을 지금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법이 오면은 그 뒷구절이 보면은요, 중생박복 조제라, 조제로다. 중생이 박복해가지고, 박복하다 이 말은 복이 없다 이 말이죠. 박복해가지고 난조제라. 나는 어려울 난자거든요. 조절하고 제어하기가 어렵도다.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이 말법으로 이렇게 흐름이 가버렸다 이 말이죠. 가니까 개인이 중생이 그 말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그 조절하고 그 말법이 안 오도록 방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중생들은 그걸 못한다 이 말이죠. 하기가 이제 어렵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말법을 지금 정도가에서 나오는 말법은요, 의미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요, 보세요. 지금 이게 정도가를 지은 사람이 현각선사입니까? 현각선사. 그래서 현각선사는 누구한테로 법을 받았는가 하면은 육조대사로부터 법을 받았죠.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그 현각선사 얘기를 할 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육조로부터 법을 받았으니까 육조는 사실은 정법 시대의 마지막 조사 아닙니까? 그래서 정법 1000년 간다 그러거든요. 그때의 그 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조대사로 하여금 불법이 대단히 흥황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오조홍인이다 얘기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아주 이 말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법 시대라고 봐야 한다 이 말이죠. 지금 영가 현각선사가 이 정도가를 지은 이분이 살았던 그 시대는 이게 뭔가 하면 정법 시대예요. 근데 정법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뭘 말했는가 하면은 말법의 현상을 지금 말하고자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지금 좀 복잡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복잡한.
그게 이제 이미 지금 이 지금 정도가를 지원분이 살았었던 그 시대는 정법 시대인데 이분이 말이죠. 미래에 올 말법 시대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 정도가를 써가지고 미래에 이런 말법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을 걱정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지혜와 현명함이 없으면 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그 지금 정법 시대의 지금 그 어떤 현상에 거기에 그냥 매몰돼 갖고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 모습 아닙니까? 그렇지만도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분이 말이죠. 보는 세상은 이런 말법의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경계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걸 볼 때 이제 대단히 지금 이 중요한 그런 그 말씀을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말법인데요. 이제 정법은 사실은요, 상법, 말법 이렇게 지금 이제 세 시대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법은 우리가 뭘 말하는가 하면 구전심수, 입으로 전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이제 정법 시대의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구전, 입으로 전하고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징표로 뭔가 어발을 전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상법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법은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경전주회 위주예요. 그래서 이제 경전을 가지고 경전을 주회하면서 경전의 소중함을 이제 가장 잘 활용해 가지고 그 경전을 주회하면서 그 경전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49년간 설법하신 모든 경전들의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들의 그를 법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것이 뭔가 하면 상법 천년이다 이 말이죠. 상법 천년. 이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상법이라고 이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법이 옵니다. 말법이 오는 것만요. 이제 탑사 경고 위주, 탑사. 탑사는 뭡니까? 탑이나 사찰, 이것을 짓는 것. 그것이 이제 주가 되는 거예요. 주가 되는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말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부처님의 법이 어째야 보면은 말입니다. 이 말법 시대에 가면요. 생활의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스님들의 생활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정읍에 지금 내장사 불냈죠. 그것도 전부 뭔가 하면요.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돈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해관계에서 난 거예요. 갖고는요, 아니, 스님이, 저래다가 불을 질렀다니까? 그건 뭐가 하면요, 이해관계에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이놈 못 먹는 밥에 말이죠. 재나 뿌리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갖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말법 현상 아닙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한번 나타나면 이런 말법 현상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는데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영가 형각선사는 이 말법을 얘기할 사실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정법 시대예요. 당신이 살았던 시대는 정법 시대인데 이 말법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를 제가 이거를 이제 우리 보면서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세상의 흐름은, 세상이 흘러가죠. 시간이 흘러가죠. 시간의 흐름은 대단히 거칩니다. 거칠어요. 이 말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시간의 흐름은 거쳐요. 그래서 천자문에 하늘천 따지 가무려 누르한 그랬죠.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지부, 집주, 넓을 홍, 거칠 항 그랬죠. 지부, 집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공간을 얘기한다 그랬죠. 우는요, 시간이죠. 근데 보세요. 우주, 홍, 항 그랬고, 우는 공간은 넓다. 그렇고 주, 시간은 어떻다고요? 거칠다. 참 멋지죠? 이 의미가 말이죠. 탁 드러나잖아요. 시간의 흐름은 거칩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 가지고요, 그 법도 변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변한다 이 말이죠. 계속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영가 형각선사는 정도가에서 차말법 오시스라 이렇게 지금 한탄을 했다 이 말이죠.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시간의 흐름은 거칠기 때문에 그 거친, 지금은 정법의 시대이지만 그런 거친 그런 시대가 올 거다 하는 것을 이미 예견하신 거예요. 정도가 멋지죠? 예. 그래가지고요, 박복한 중생들이 말법 시대가 오면은 박복한 중생들이 난조제라. 그 조절하고 제어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그렇게 제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내장사 불질렀잖아요. 불지른 것이 뭔가 하면요, 난조제예요. 맞죠? 난조제. 그러니까 자기 마음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조절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시대로 간다면,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시대의 흐름을 그거를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진 물고기는요, 물의 흐름을 역류해서 올라가죠. 그렇지만도 대충 모든 것들은 말이죠, 다 뭔가 물의 흐름에 떠늘려 가잖아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세상 모든 현상들 아닙니까? 그래서요, 보통 사람들은요, 다 그 흐름에 그냥 휩쓸려 가요. 하지만도 깨어있는 사람, 생명체를 가진 사람은 역류에서도 갈 수 있죠. 말법을 우리가 말이죠, 말법에 그냥 딸려가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말법의 흐름을 우리는 거슬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가진 개인들이 우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지금 정도가를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공부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실 예를 이제 하나 듣게요. 제가 이런 칼럼을 하나 읽었습니다. AI 시대, 인성이 경쟁력이다. AI 시대. 자, 지금 AI 시대죠? AI.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지금 A 그랬죠? 그 A는 AI 아닙니까? AI는 인공지능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인공지능이 엄청 지금 발달하고 있잖아요. 자, 있지만도. 그래서 지금 AI가 말이죠, 이 세상의 주류를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 흐름이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말이죠, 인성, 아까 제가 지금 깨어있는 사람은 역류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바로 뭔가 하면요, 인성이에요. 자, 이 칼럼 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말이죠, 경쟁력이에요. AI 시대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AI의 그 흐름에 다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인성이 경쟁력이 갖고 인성이 풍부하고 잘 갖춘 사람은 AI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인성을 잘 갖춘 사람은요. 그러면 우리 원불교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인성 아닙니까? 그 인성을 우리는 말이죠, 탄탄하게 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력이에요. 인성이 경쟁력이 된다.
인성을 어느 정도 함양해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말이죠. 경쟁력을 가진 사람인가 경쟁력이 없는 사람인가가 결정돼 버린다 이 말이죠. 엄청나죠? 인성. 자, 그러면 인성이 풍부하려면 어떻게 되냐? 머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예, 기타님. 가슴으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쉽습니까? 슬퍼하면은 같이 슬퍼해주고, 잘못하면은 따독거려주고, 그래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이죠. 이 인성. 그래서 요새는요, 회사에서요, 사람을 뽑는데도요, 인성의 프로테이지가 엄청 높아졌답니다. 기업체에서 말이죠, 사람을 지금 선발하잖아요. 선발하는데 지능만 보고 선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능은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의 지능이 제가 그랬죠, 세계 제1위라 그랬죠. 평균 IQ 105, 세계 제1위. 참 우리 한국 대단합니다. 자, 요새요 올림픽 때문에요 일본 지금 무너지는 거 보세요. 뉴스 다 보시죠. 보세요 지금요. 자, 그러니까 운을 잘못하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이요, 이게 묘합니다. 아이고, 저는요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일제 36년간 성도 바꿨잖아요. 이름도 다 바꿨잖아요. 아이고, 일본말 그걸로 다 바꾸라고? 웃기고 앉았네. 아이고. 요새요, 일본에 나타나는 사람 이름들 보세요. 전부 보면요, 받침이 있는 자는 하나도 없잖아요. 일본 그러죠? 서가, 아베, 아백, 백이 없잖아요. 서각, 각도 없잖아요. 간도 없잖아요. 이런 일본말을 우리가 배웠다 이 말입니다. 말이 됩니까? 세계 최고의 문자인 한글을 말이죠, 우리가 그런 압박을 당하면서 살았던 민족 아닙니까? 그 민족이 말입니다. 해방 후에 지금 말이죠, 새롭게 지금 도약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침몰하는 거 보세요. 세상의 흐름은 이런 것입니다. 자, 뭐하다 이리 갔는가? 예, 인성요. 그러니까요, 이게 머리만 좋아가지고는요, 경쟁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의 사람은요. 그래서 풍부한 감성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경쟁력이 있는 시대에 왔다 이 말이죠. 우리는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자, AI 시대에 인성이 경쟁력이다. 이해가죠? 경쟁력. 우리는 말이죠, 이런 경쟁력을 갖추다 이 말이죠. 이런 경쟁력을 갖춰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이제 그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지금 그래서 최고의 머리에서 그런 게요, 이게 지금 인성은요, 최고의 머리에서 최고의 가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머리에서 최고의 가슴이 되는 그 상태가 뭔가 하면요,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거성원해 사견심이여, 거성원해 사견심이여. 거성이는 성인이 갔죠? 갈 것자 아닙니까? 성인이 갔어요. 근데 간지가 오래됐어. 그게 말법이 아닙니까? 성인이 간 지가 오래됐으니까 말법이죠. 그래가지고 사견심이라. 사견이 예.
이것이 깊어져 버렸어요. 삿된 견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말법시대의 현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멋지죠? 삿된 견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성현이 간지가 오래돼가지고 삿된 견해가 이게 말이죠. 깊어져 버렸다. 자, 그러면 삿된 견해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삿된 견해에 딱 집착되는 것이죠. 고착되죠. 안 그러겠습니까? 삿된 견해에 딱 고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고착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요. 마강법약 다원해로다. 참 보세요. 마는 강하고 법은 약해요. 자, 마는 강하고 시대의 흐름이 말입니다. 그 법은 약해요. 그래갖고 원과 해가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원망이 많아진다 이 말이죠. 원해의 흐름이 주도를 하는 이런 시대로 가버린다 이 말이죠.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거를 말이죠. 이건 정도가에서 지금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죠? 지금 안 그럽니까? 하다 사람들 말이죠. 지금요 뉴스 보면요 매일 지금 원해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하고 경쟁자도 말이죠. 서로 그런 게요. 참 요새 이제 사람들 그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 지금 1등, 누구 2등, 누구 몇 점 그거 하죠. 거기 사람 베리더라니까요. 어쨌든지 많이 받으려고 그거 많이 받아가지고 뭐를 하여간 해먹으려는가 모르겠어요. 뭐도 그런 게 이제 대통령 한번 해먹고 뭐 한번 해먹으려고 전부 지금 하는 것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지금 그냥 사회에 지금 만연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뭔가 원해다 이 말이죠. 원해가 만연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으로 이제 이 말법 시대는 이제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합니다. 이제 그래 가지고 문설열의 동교문하고는 이제 열애의 동교문을 얻어들어요. 말법 시대에 얻어듣는다 이 말이죠. 동교는요 이제 문득 깨닫는 그런 법문이죠. 문득 깨닫은 법문이에요. 이 법문을 이렇게 씁니다. 법문 이렇게 쓰는 거 아시죠? 이 법문이에요. 예, 법문을 지금 우리가 법문한다 그러죠. 설교한다 그러죠. 그 법문을 이렇게 씁니다. 그 이제 오는데 좀 이게 이제 동교문이래. 그러니까 문득 가르치는 깨닫음을 가르치는 그런 법문을 해도 이 말이죠. 문득 깨달은 그런 법문을 가르침을 법문을 해도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구절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함불멸제 영와 세로다. 자, 와 세로다.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한탄해요. 한탄한다 이 말이죠. 멸제를 못해. 불멸제거든요. 뭘 멸제를 못하는가 하면요. 와자는 뭔가 기와장 와. 새는 뭔가 부실새. 기와장을 부시는 것을 부실 수가 없어요. 기와장을 못 부셔요. 완전히 기와장을 다 없애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말법 시대에 그 흐름 있죠. 그 흐름을 조금 깨달은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말법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꾸죠.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기와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요. 말법 시대에 그 튼튼하게 그 장된 기와장이 그냥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걸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볼 때요, 우리 대종사님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맞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시대의 흐름을, 말법의 흐름을 말이죠, 한바탕 바꿔놨잖아요. 자, 조선불교 혁신론, 또 이런 것, 물질이 계획되니 정신을 계획하자, 이런 지금 표어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뭔가면요, 세상의 말법 시대의 그 흐름을 말이죠, 남아있는 기와장들을 하나하나를 다 부셔내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원리적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신 거다. 맞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은요. 자, 이제 이 말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절대로 고정된 말법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고정된 말법이 아니에요. 자, 정법 시대가 돼도 말법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죠? 또 말법의 시대에도 정법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맞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인간 세상과 조직이 사는 것은 굉장히 복잡해요. 다양하기 때문에요. 이 말법 그래갖고요, 그냥 전체가 다 말법으로 다 갖다 싸잡아 갖다가 다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무리 말법이 되더라도 정법을 아주 홀로 지키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죠. 자, 그런가 하면요, 정법의 시대이지만도 말법의 흐름으로 주장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죠. 이런 게 인간 사는 세상 아닙니까? 다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야,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할 때 내가 말이죠,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 대조해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스스로를 반조해 보자 이 말이죠. 어떤 시대에 우리가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것은 말입니다, 이런 이 고정된 말법을 다 깨버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깨버리자 이 말이죠. 싹 깨버려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전체가 같이 정법의 어떤 흐름으로 우리들 스스로가 선구적으로 이제 역할해내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지금 여기서 그 말법의 현상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구절을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요. 자, 작재심 앙재신하니 작재심 앙재신하니. 자, 이게 이제 짓는 것은요, 다 뭐로 짓습니까? 마음으로 짓죠. 짓는 것은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자, 마음으로 짓지만도 앙은, 이 앙자가 뭔가 하면 재앙 앙자거든요. 재앙 앙이거든요. 재앙은 어디로 오는가 하면요, 몸이 받는 거예요. 재앙은 몸이 받아요. 우리가 지금 이 건물 하나 하잖아요. 이것도 말이죠, 우리가 마음이 들어갖고 지금 건물 짓는 것이거든요. 저 건물 짓지만도, 그러면 이 건물을 잘못 지으면은 뭐가 받습니까? 사는 것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받는 거예요. 자, 다요. 그러니까 자, 이게 지금 세상의 원리가 이렇습니다요. 모든 것은 짓는 것은 뭐가 짓는가 하면 마음이 짓는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이 짓는 것은 마음이 짓는데, 짓는 것도 말이죠, 마음이 든 말이야.
안, 이, 비, 설신이 6권이 들어갖고 짓죠. 근데 그 6권의 가장 근본은 무엇입니까? 마음 아닙니까? 의지요. 힘이죠. 그래서 이걸로 짓는 거예요. 자, 모든 지금 사람들의 마음작용을 실제로 말이죠. 우리가요. 경계를 당해서 순간순간 마음을 작용하잖아요. 순간순간 마음작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우리 공부법으로 뭡니까? 유무렴이죠. 유무렴 공부 아닙니까? 유무렴. 그래서 유렴할 거, 무렴할 거, 무렴한가? 그래서 계속 말이죠. 이렇게 지금 해놔. 그래서 짓는 것은 다 뭔가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그렇지만도 이게 이제 인이죠. 그런데 앙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재앙은 이제 마음에서 이제 다 이제 받는다 이 말이죠. 이제 마음에서 받는데,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근본은 마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인이거든요. 인이 되면은 제 신은 오는 것은 뭡니까? 과가 오는 것이죠. 이제 과가 딱 오게 되는 것이 몸으로 받는다 이 말이죠. 과가 이제 몸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을 지어 마음으로 인을 짓고 몸으로 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대단히 그 중요한 것이 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이제 근본은 마음인데요. 이제 뭔가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짓는 심은요. 한 사람의 마음 작용도 순간순간 천차만별의 차별이 있죠. 한 사람의 마음 작용도 순간순간 다르잖아요. 그런가 하면요, 여러 사람이 모이면은 한 사람도 그런데 여러 사람의 마음 작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중들이 마음 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흐름이 달라지잖아요. 그러죠? 자, 그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건데,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인을, 그러니까 이제 근본은 뭔가 하면 인을 잘 짓는 거예요. 우리가 지을 때 인을 잘 짓는 것이지, 관은 짓고 나면은 관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데 제가 이제 인과 설명할 때 과거에 지은 인을 현재 지금 받는다 그랬죠. 과로 받는다 그랬죠. 과로 받지만도 받으면서 또 잘 짓자. 제가 그 말 했죠. 잘 짓자. 현재 5가 현재 3인. 그 이제 12년 얘기할 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과를 잘 짓는 거요. 짓는데 그 잘 짓는 것도 바로 뭔가 하면 인이죠. 과를 받으면서 짓는 것도 인 아닙니까? 인을 잘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잘 지을 것이냐? 이게 당시에는 핵심이 뭔가 하면요, 자기의 정체성. 전에도 한번 얘기. 이게 확실해야 돼요.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잘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계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면은 그리 딸려가고, 이렇게 흔들리면 그리 딸려가고, 안 딸려갈 수 있는 정체성, 자기 아이덴티티. 이것이 확실하게 서야 된다. 그러면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세울 거냐? 그 세우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교법의 교리 이념, 서성님의 교리 이념, 이것을 시대에 맞게 확실하게 해석해 나가야 돼요. 정리해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시대 트렌드죠. 시대의 흐름 아닙니까? 지금의 시대의 변화는 굉장히 빠릅니다. 빠른 속도로 변하는 거예요. 그 빠른 속도로 변하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시대의 흐름을 스스로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읽어가지고
인을 잘 지어 나가야 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나가십시다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 불수원소 갱우인이여다. 모름지기 말이죠. 다시 우는 이것이 뭔 우자인가 하면요. 지금 이제 그 허물 과실, 허물. 그래서 다시 다른 사람의 과실에다가 그 원소하지 말지어다. 원소하지 말지어다. 이제 원소한다 이 말은요. 원망해갖고 호소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하면요. 자기가 지은 것을 자기가 지었죠. 이제 작재심한 것은 자기가 지은 거 아닙니까? 짓긴 자기가 지어놓고 앙재신할 때 자기를 원망해야지. 왜 남을 원망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경우 허다히 많잖아요. 자기가 지어놓고는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반성하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우리들은 중생들의 사람들은 전부 다 가고 있거든요. 그 가고 있는 중생들의 흐름을 우리는 바꿔야 돼요. 이런 바꿈을 우리가 지금 이제 정도가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요. 지금 근데 이제 이게 참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익산에 그 비 한 번 왔죠.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창인동에 지금 물난리가 한 번 났죠. 그래갖고 이제 뉴스 다 보셨죠. 했는데 물난리가 났는데 이거 지금 비가 오는 것은 이번에 마른 장마죠. 이건 마른 장마입니까? 지금 이제 땡볕만 막 계속 지금 내리쬐고 하는데 마른 장마인데 그때 비 잘 온 것이거든요. 잘 왔는데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해서 뭔 이제 인재다. 이제 인재다. 그런 지금 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말이죠. 이거 보세요. 불우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그런 그 천재냐 인재냐. 그래서 천재를 인재로 돌리고 또 이제 그런 면도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요. 이것이 말인데 인간 사는 세상은 엄청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리적인 가장 지극히 원리적인 것으로서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는 이와 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전환해 나가야지만이 공부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대목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렇게 지금 됐는데 욕덕 불초 무관업 거든. 욕덕 불초 무관업 거든. 욕덕은 뭔가 하면 얻고자 하거든 이 말이죠. 뭔가 초는 이것이 초대한다 이 말이죠. 끌고 온다 이 말 아닙니까? 안 끌고 와. 뭐를 안 끌고 온가? 무관업. 무관업은 뭡니까? 무관업. 자, 무관지옥 그러죠? 무관지옥 안 그럽니까? 제업 중에서는 가장 큰 제업이 뭔가 하면요. 무관업이에요. 무관제업이에요. 그 무관제업을 끌고 와요. 끌고 오는 원인이 뭔가 하면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남에게 돌리고 남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하지 말아라. 자, 우리 무관업 짓지 맙시다요. 잘못하면 무관지옥에 지금 빠집니다. 이제 이건 이제 낸데 이게 지금 이제 그런 게 우리가요. 문제는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게 뭔가 하면요.
자기가요, 무간지옥에는 안 빠져야겠다고 생각은 하잖아요. 하면서도 실제로 심신작용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못 느낀다 이 말이죠. 못 느끼고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거 지금 많습니다요. 저도 많아요. 이런 경우가요. 엄청 많다 이 말이죠. 생활 속 살다가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자기가 무관업을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각성하고 느끼는 그 자체가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초의 단초가 되겠죠. 이 시초의 단초를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합니다. 만들어가는 그런 공부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자, 그래서요, 이게 이제 지금 자기가 저면서 이제 이게 이제 모른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바로 이게 뭔가 하면요, 거기에 집착과 사로잡힘이에요. 자기에 집착하고 자기의 생각과 신념에 딱 그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있으면은요, 집착을 하면서도 집착인 줄을 모르게 이제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이제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얼마나 무서우냐. 이 집착이요. 집착. 우리가요, 집착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살다가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집착이 돼버리는 것이라니까요. 자, 이게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봅시다. 자, 우리가요, 사람을 딱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은 신념이 있다, 없다. 다 보이죠? 평가 안 합니까? 자, 우리 혜성님, 신념이 있어요? 자, 신념. 글쎄요, 신념은 대단히 숭고한 겁니다. 그렇죠? 신념이 뚜렷한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대로 행동하고 치사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자, 그래서 애국지사들 보세요. 신념의 실천 아닙니까? 애국지사. 자, 안중근 같은 사람요, 얼마나 보세요. 글씨 쓰고는요, 손도장 찍었잖아요. 글씨 보셨죠? 손도장 찍을 때 이 손가락이 없는 손도장 보셨죠? 이게 뭔가 하면 신념의 표현 아닙니까? 그분이 얼마나 투철하고 철저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애국행의 실천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신념이 표출이다. 그래서 신념이 얼마나 숭고합니까? 시간이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